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채워줄 헬스 가이드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입에서 악취가 나는지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 24시간 같은 냄새에 젖어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대인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입냄새를 풍기는지 확인해봐야겠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혓바닥으로 손목을 핥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목에 침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냄새를 맡아보면 자신의 혀에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입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인데요. 무려 1억 마리 이상의 세균이 입안에 우글거리고 온갖 세균들이 혓바닥에 달라붙은 음식 찌꺼기를 갉아먹으면서 배설물과 함께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냄새의 90%는 혀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입냄새를 없애려면 양치질할 때 칫솔로 혀 뒷부분을 긁어내거나 더 효율적으로 긁어내려면 구취 제거용 브러쉬를 써서 혀 뒤쪽에서 앞쪽으로 백태와 함께 긁어내면 됩니다. 입냄새를 통해 어떤 질병인지도 의심할 수 있다는데요. 입냄새의 가장 많은 경우인 약 80%의 입냄새 원인은 치과적 구강 문제로 시작됩니다. 첫째, 입냄새의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은 치주염으로 잇몸에만 염증이 생기는 피은염이 악화되어 잇몸뼈 주변까지 염증이 번지는 현상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고름으로 인해 심한 입냄새가 나고 심한 경우 치아가 저절로 빠질 수도 있다는데요. 또한 입속에 있는 치석, 충치 등에 의한 바이러스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휘발성 황화합물을 만들어내고 이때 지독한 입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둘째, 목에 이물감을 느끼면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면 편도결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편도결석은 목전 양쪽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편도에 있는 구멍에 이물질이 끼어 생기는 쌀알 크기의 노란 알갱이를 말하는데요. 보통 양치질할 경우 결석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결석은 이비인후과에서 빼낼 수 있으며 평상시 물이나 가글액을 이용해 목젖까지 씻는다는 느낌으로 헹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 노폐물이 해독되지 않아 달걀 섞는 냄새가 난다면 간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주로간의 기능과 해독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간경변, 간암 등이 있는데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간 질환이 생겨도 넓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재래식 화장실에서 맡아본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신장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생선 비린내가 날 수 있는데요. 원인은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암모니아가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녹아있다가 입안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라고 합니다. 다섯째, 음식물 썩는 냄새나 비린한 냄새가 난다면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 내로 역류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가슴 안쪽으로 타는 듯한 통증과 쓰라림이 생깁니다. 또한 위장 질환으로 인해 위장 내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의 비릿한 냄새나 쓴 냄새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 평상시에 나지 않던 입냄새가 갑자기 생겼다면 이비인후과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입냄새가 생겼다면 축농증이나 비염 같은 이비인후과 문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부비동염이 생기면 혀 뒤쪽에 고름이 묻어나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보통 축농증이나 비염을 앓으면 코로 숨쉬기가 어려워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침이 마르고 입안이 건조해져 바이러스 번식이 활발해지고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 입냄새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입안에서 아세톤 같은 냄새가 난다면 당뇨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인 케톤산혈증이 있으면 혈액 속에 케톤산 물질이 다량으로 생성되는데 해당 물질에서 아세톤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혈당 수치를 체크하는 등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올바른 양치질도 중요하지만 혀에 치석이 끼지 않도록 매일 혀의 백태를 긁어내고 치석이 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상 헬스 가이드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